정체 숨기기. 동굴 안에서 시우는 자신의 모습을 살폈다. 낡은 티셔츠와 청바지, 그리고 운동화. 2027년에는 지극히 평범한 복장이었지만 1585년 조선시대에서는 단연 눈에 띄는 이방인의 모습이었다. 특히 손에 댄 스마트폰과 검은 조약돌은 더욱 위험한 물건이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게 해야 한다는 것을 직감했다. 양자 컴퓨터를 다시 띄웠다. 조선시대 의복, 신분 위장법, 현대 물품 숨기기. 수많은 정보가 그의 눈앞에 펼쳐졌다. 가장 시급한 것은 현대 의복을 대체할 조선시대 복장을 구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당장 이 깊은 산속에서 옷을 구할 방법은 없었다. 대신 그는 동굴 주변을 뒤져 찢어진 나뭇잎과 흙, 그리고 넝쿨을 이용해 자신의 현대적인 옷을 최대한 가렸다. 완벽한 위장은 아니었지만 멀리서 보면 그저 흙투성이의 남루한 행색처럼 보일 정도는 되었다. 양자 컴퓨터의 작동 원리. 시우는 조약돌을 진 채 생각에 잠겼다. 그는 조심스럽게 조약돌을 손바닥으로 문질렀다. 그러자 홀로그램이 다시 떠올랐고 화면 상단에 작은 아이콘과 함께 유저 매뉴얼, 사용 설명서라는 문구가 나타났다. 시우는 그의 비상한 두뇌를 활용해 빠르게 설명서를 훑었다. 그곳에는 기기의 명칭, 주요 기능, 그리고 멀티 에너지 차징, 액티브, 다중 에너지 충전, 활성화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그는 자신의 직감이 맞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 조약돌은 태양 에너지는 물론 운동 에너지, 열 에너지, 심지어 미세한 전자기파까지 흡수하여 스스로 작동하는 첨단 기기였던 것이다. 놀랍도록 가벼운 무게와 손바닥 안에 쏙 들어오는 크기는 그가 언제든 휴대할 수 있음을 의미했다. 매번 동굴로 돌아와 찾아야 한다면 위급 상황에 대처할 수 없을 터였다. 시우는 이 양자 컴퓨터를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니기로 결심했다. 시우는 조약돌을 쥔 채 여러 번 만져보았다. 사용법을 머릿속으로 떠올리자 양자 컴퓨터는 그의 생각에 반응하듯 홀로그램 화면에 음성인식 활성화라는 문구를 띄웠다. 시우는 놀라움과 함께 미소를 지었다. 그의 두뇌와 양자 컴퓨터가 완벽하게 연결되고 있음을 느꼈다. 이제 문제는 스마트폰이었다. 플래시 기능은 유용했지만 현대적인 디자인은 너무나 눈에 띄었다. 그는 스마트폰을 동굴 안쪽의 바위 틈새에 깊숙이 숨겼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플래시라도 쓸 수 있을지 모른다는 작은 희망 때문이었다. 이제 걷기로는 아무것도 없는 평범한 사람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에는 미래의 모든 지식과 그의 품속에는 그 지식을 담은 양자 컴퓨터가 존재했다. 첫 번째 아침과 허기. 밤은 길고 조용했다. 동굴 속에서 시우는 차가운 바위벽에 등을 기댄 채 밤을 지새웠다. 낯선 환경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과거로 왔다는 충격이 뒤섞여 좀처럼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멀리서 들려오는 짐승 소리에 몇 번이나 몸을 움츠렸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어떻게 하지라는 질문에 가득 찼다. 동이틀 무렵 동굴 입구로 희미한 빛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시우는 조심스럽게 동굴 밖으로 나왔다. 밤새 내린 비로 숲은 더욱 푸르고 생생하게 빛나고 있었다. 촉촉한 흙냄새와 함께 상쾌한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왔다. 그는 품속에서 조약돌을 꺼냈다. 홀로그램 화면에 배터리 아이콘이 더욱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다. 멀티 에너지 차징, 액티브, 문구는 여전히 활성화되어 있었다. 태양 에너지가 조약돌에 스며들고 있음을 눈으로 확인하자 그는 안도감과 함께 알 수 없는 희망을 느꼈다. 하지만 희망도 잠시 그의 뱃속에서 천둥 소리가 울렸다. 어젯밤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했으니 당연한 일이었다. 극심한 허기와 갈증이 그의 정신을 흔들었다. 그는 양자 컴퓨터를 띄워 조선시대 식용식물, 안전한 식수원 찾기를 검색했다. 홀로그램에는 수많은 식물 그림과 함께 독성 여부, 효능 등이 상세하게 나타났다. 시우는 지도를 통해 가장 가까운 계곡과 식용 가능한 열매가 자라는 곳을 찾아냈다. 그는 조심스럽게 계곡으로 향했다. 차가운 계곡물로 목을 축이고 양자 컴퓨터가 알려준 대로 살딸기처럼 생긴 레드 열매를 따먹었다. 달콤하면서도 새콤한 맛이 그의 혀를 자극했고 허기진 뱃속이 조금이라도 채워지는 것을 느꼈다. 이 비상한 지식과 미래의 테크놀로지, 자신의 무능력했던 과거를 만회할 기회를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기대를 품었다. 그의 발걸음은 어젯밤보다 훨씬 가벼웠다. 마을로 향하는 길. 양자 컴퓨터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걷기 시작했다. 숲길은 아침 햇살을 받아 더욱 선명하게 드러났다. 시우는 발밑의 흙과 돌멩이를 조심하며 걸었다. 그의 여는 규현 주변을 끊임없이 살폈다. 혹시라도 짐승이나 사람을 마주칠까 하는 긴장감 때문이었다. 그는 양자 컴퓨터를 통해 조선시대 사람들과의 첫 만남 시 주의사항을 검색했다. 말투, 복장, 행동거지 등 수많은 정보가 홀로그램에 펼쳐졌다. 그의 현대적인 말투와 행동은 분명 의심을 살 터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숲길 끝에 작은 오솔길이 나타났다. 오솔길을 따라 내려가자 멀리서 사람의 말소리가 들려왔다. 시우는 급히 몸을 숲속에 숨겼다.
나뭇가지 사이로 보이는 풍경은 그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지프로 이은 초가집들, 갓을 쓴 남자들, 치마저고리를 입은 여자들, 인터넷이나 TV에서 보던 조선시대의 풍경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다. 그는 자신의 눈을 비볐지만 현실은 변하지 않았다. 시우는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살폈다. 흙과 나뭇잎으로 가렸지만 현대적인 티셔츠와 청바지는 여전히 이질적이었다. 그는 양자 컴퓨터를 통해 조선시대 의복 제작법을 검색했다. 복잡한 과정과 필요한 재료들이 홀로그램에 나타났다. 당장 옷을 만들 수는 없었다. 그는 일단 숲속에 몸을 숨긴 채 마을 사람들의 움직임을 관찰하기로 했다. 그들의 말투, 행동과 옷차림을 익혀야 했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완벽하게 그들 속에 녹아들어야 했다. 그의 눈빛은 절박함과 함께 비상한 두뇌가 가진 특유의 탐색적인 빛을 띠기 시작했다.